가게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새로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3월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거나 저는 여전히 지금은 마찰적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찰적 긴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으네요. 마찰적 긴장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인데, 마찰적 긴장 그 이후에는 지금보다도 월등히 큰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번에 풍랑을 헤치고 나면 엄청나게 멋진 큰 섬, 휴양지 큰 섬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게 위험자산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상황들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런 흐름의 단 한 단면을 시장이 보여주었고요.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리플레이션,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나타나게 될 리플레이션 플러스 리플레이션, 그리고 그 다음은 인플레이션,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그 흐름들이 점차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흐름들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마감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TV 화요일 미국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운동을 좀 오랜만에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운동할 때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더군요. 모든 일은 항상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날도 풀리고 했으니 꾸준하게 한번 운동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아침에 동네에 눈이 가득 와서 출근이 약간 늦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러분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말에 또 운동 외에 다르게 한 일이 책을 읽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 중국의 선택이란 책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뇌피셜과 경험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근데 좀 설득돼요. 재밌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중국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쉬시면서 순간으로 요리하신 분들은 요리 마법사 다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강세로 끝났어요. 강세도 보통 강세가 아니고 상당히 큰 강세, 급등 마감. 나스닥은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하락했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만회하면서 3.01%나 상승한 13,588에 끝났고요. S&P 500은 2.38% 상승한 3,901, 다우는 1.95% 상승한 31,535, 러셀 2000도 3.24% 많이 올랐습니다. 2,272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유럽 시장도 1% 중반 이상의 모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지수도 소폭 강세되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계속 지난주 한 주간에 정말 열심히 알아보았던 내용이죠. 금리. 네, 금리 시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자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졌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3bp가 떨어지면서 1.426%로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1.4라면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1.4니까 한번 세게 치고 갔다가 내려오니까 정상화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2.1%까지 공간 열려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2.1%까지는 주식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JP 모건에서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의견에 동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안정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오늘 급했던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번에 급했는데, 유럽 형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직접 나와서 개입을 해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주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장기채 매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빌루아 드갈로, 이름 기네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께서는 최근 금리 상승은 부적절하며 유럽 중앙은행 ECB가 대응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라가르드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라가르드 총재께서는 이렇게, ECB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이 너무 빨리 증가하는 것을 저지할 것,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리 상승 못 봐주겠네. 때가 되면 막으로 갈 거야. 자, 막으로 갈 거라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유럽 쪽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타나면서, 자, 미국도 아무래도 옆집에서 얘기하니까, 저 동네 형인데, 우리 동네 분위기는 좀 달랐는데, 옆 동네 형이 와서, 아니지, 괜찮지,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야. 우는 애기한테 그런 거죠.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져. 엄마 밥도 사줄 수도 있어.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 자, 하면서 옆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니 일단 애가 울음을 그치고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준의 태도는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연준의 태도는 바뀐 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고려하면 채권 금리의 상승이 놀랍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를 거 오른 거야. 올라야 돼, 원래. 그 다음에 채권 금리 상승이 경제를 제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 상승 오르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리 올려서 거래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겠니?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얘들아, 생각 좀 해봐. 경기가 상승하는데 금리가 안 올라? 돈 꺼서 사업하면 사업 더 잘 될 것 같은데 돈 끌려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금리 오르는 거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기는 경제 원칙 그런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자, 연은 총재들께서 계속해서 발언했어요. 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방준비제도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뭐가 반응을 달리한 것이냐? 그렇지. 채권시장과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깜짝 스스로 놀랬죠. 아니, 저기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지은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해석하는 사람들 마치 시 같지 않습니까? 시를 지은 시인이 이런 톤으로 다 시를 지어놨더니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른 심오한 뜻이 있어 이러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굉장히 단순하게 막 그림을 그렸어.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이 심오한 뜻이 있어.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번 장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항상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모인 특성 아닐까요? 인간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본질과는 이격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을 코스톨라니는 경제와 주가에 대한 강아지와 산책하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4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러면 이제 주말께가 되겠네요. 4일날 연준 의장께서 또다시 발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 톤이면 경기는 자연스럽고 뭐 인플레이션 별로 심하지 않으며 금리 올라가는 거는 지금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한번 튀지 않을까요? 튈 수도 있죠. 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마찰적 상황이라고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감을 잡기는 하겠죠. 연준의 본심이 저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게 뭐였죠?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CE 물가지수가 1.5% 나왔어요.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다.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핵심 물가지수가 1.5% 정도밖에 안 나오니 시장은 인플레 진짜 온다. 야, 이제 그러면 인플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테이퍼링도 시작되고 금리도 인상할 것이야. 뭐 2024년이라고 웃기지 마. 그거 다 뻥이야. 흰소리고. 자, 이제 분명히 2021년 말이나 2022년에는 금리 올릴 거야. 라고 했던 게 최근의 태도 아니에요? 예. 시장의 태도는 최근의 태도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연준 사이에 이격이 좀 벌어졌던 건데 이 이격이 단숨에 끝날지 시간을 두고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수적 관점으로는 시간을 두고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차 반영이 되겠죠. 점차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표들 보면 지표들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들 2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 대비 꽤 높게 올랐어요. 2포인트 정도. 전월에 58.7이었는데 이번에 60.8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상무부의 1월 건설 지출은 전연비가 아니고 전월비 1.7% 증가했다고 나오고요.
유럽 쪽에서 나오는 PMI 지수도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도 곧 나올 겁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가까워지면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되면 또다시 금리는 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가 위쪽으로 턴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코로나 관련해서 존슨앤존슨이 백신을 만들었고 그것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났는데, 이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상원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는 약간 떨어지지만 상원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백신이 퍼지겠죠. 자, 그렇다면 올해 중반 정도 수준이 되면 선진국 국가들은 백신에 의한 면역 상황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시장이 기대감으로. 자, 여기서 불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2월 한국의 수출입 동향이죠. 어땠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네. 4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2월 총 수출은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9년 만에 최대치예요. 퍼센테이지로도 26.4%나 증가해서 23억 달러로 역대 2월 중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미국 마감하는데 한국의 수출은 세계 경제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꺾어질 때 한국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꺾어질다 하면 한국 수출 떨어질 거, 한국 수출 떨어지면 수출 기업이 대부분이 한국 주식시장에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너무 뻔한 흐름들이에요. 너무 뻔한 흐름들이고 이것도 뭐 이제 많이 들으셨던, 저희 그 아침 시황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마찰적 상황들은 이번 5일 4일인가? 얘기하고 방금 얘기했는데 까먹었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은 다음에 한 번 더 0점 조준을 하겠죠. 거기서도 무사하게 잘 넘어간다면 이제 시장은 조금 편안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은 이 수출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2월에 반도체 13%, 자동차 47%, 석유화학 22%, 차 부품 8.9%, 철강 3.8%, 선박 4%, 무선 통신기기 10%, 디스플레이 19%, 가전 13%, 바이오스 62%, 2차 전지 10% 수출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온 것과 현재 주가와 상황을 비교해서 들어오는 놈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답이 되겠죠. 네. 이상으로 각도기 TV 월요일 아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3월 2일 미국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후에도 중국 시황과 미국 시황으로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중요해요. 중국이 약간 긴축 그런 기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많이 전일 올랐거든요. 어제 올랐고 오늘 미국 시장 보고 오늘까지도 오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주말에 빠졌던 것들이 일부 회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